또 네 번째 우리가 지금 뭐 재속에서 뭐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인데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구에 미국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트로피칼 스톰 열대성 폭우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20세기에 줄어들고 있고 허리케인 미국 태풍이죠. 줄어들고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느냐 자료를 찾아봤어요. 일본에 보니까 일본 자료 보십시오. 2000작년까지 1950년부터 태풍의 수가 줄었잖아요. 일본에 조사한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기상청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일본에서 나온 자료 줄어들었고 이거는 뭔가 하면 호주에서 말입니다. 호주 주변에 도는 태풍은 사이클론이라 그러고 우리 아시아 이적은 타이푼이라 그러고 미국은 허리케인이라 그러는데 다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드는 이유도 있어요. 줄어드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 보십시오. 그다가 폭염.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1900년대 지난 100년 동안 폭염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서울도 폭염 지금 다루 한번 보여요. 미국도 보십시오. 폭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뭐 폭염이다, 뭐 지구 위기에 그 폭염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어요. 가뭄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는 증가하지만은 여기에 CO2가 파란 선이죠. CO2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온도도 증가하고 있지만은 가뭄 지수는 말이에요. 줄어드는. 왜 가뭄도 줄어드느냐? 과학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 의도도 있어요. 뒤에 가서 말입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북극 정폭이라는 거예요. 북극 정. 영어로는 Arctic Amplification.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말이에요. 북극이 더 빨리 증가해요. 지구가 더워지는 거는 태양 때문에 더워지지만은 지구가 전체에 더워지는 거는 파란 선이고 북극에서 관측된 거는 빨간 선이에요. 북극이 훨씬 더 빨리 정복돼요. 왜 그러냐? 지금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 뭐냐? 극지방이에요. 얼음이 얼으니까. 얼음에서 다 물을 받고 지구에 가장 건조한 데가 뭐 남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북극이에요. 근데 극지방이 따뜻해지니까 뭔가 극지방에 수분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분이 뭐냐? 온실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태풍이 강하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뭔가 하면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태풍이 세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의 온도가 차이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태풍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게 나오는 거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있어요. 또 왜 그러면 폭염이 줄어드느냐? 기온이 이제 증가하면은 뭔가 하면은 정발량이 느는 거죠. 대기로 과거에는 이랬다가 지금 이제 지금 새로 지금 이게 지구가 더워지니까 정발량이 자꾸 오고 정발량이 많아지니까 대기 수분이 증가하고 대기 수분이 증가하니까 강우량이 많아요. 비는 많이 와요. 비가 많으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발량, 대기 수분, 강우량이 증가하니까 뭐냐? 폭염이 줄어드는. 보십시오. 우리나라 서울에 이것도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걸 폭염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기상청에서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지. 이것도 일부 학자들이 이제 찾아가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지구가 안 더워져도 서울은 폭염이 더 세져야 돼요. 왜? 도시화 때문에. 옛날에 초지와 산림일대하고 도시가 되면은 이 폭염이 세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팩트예요. 지금 또 하나가 뭐냐? 식물이 말이에요. 대기에 CO2 농도가 많아지면은 물 사용 효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물 사용 효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뭄에 잘 견디는 거예요. 가뭄의 정의가 뭔가 물 부족이란 말하고 가뭄이란 말이 달라요. 물 부족은 뭔가 하면 인간이 물이 필요한데 부족할 때 우리 물 부족이라 그러고 가뭄은 뭐냐? 그 생태계에 거기에 생태계에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이 없을 만큼의 강우가 내리면 괜찮은데 그만큼 거기에 영향을 줄 이하로 비가 내리면 가뭄이 든다. 사막에 가뭄 들었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뭄에 잘 견디려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이 그 적은 강우량에도 잘 견디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식물이 적은 강우량에도 잘 견디는 것은 뭐냐면은 식물이 물 사용 효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식물이 말입니다. 이게 광합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식물의 잎의 밑에 보면 기공이라고 있어요. 기공. 요 기공을 통해 가지고 CO2를 빨아들이고 기공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내놔요.
그런데 바깥에 CO2가 많으면 말입니다. 기공수가 적어도 되는 거죠. 기공도 잠깐 열면 되는 거죠. 근데 요 기공을 열 때 뭔가 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정산작용이라 그러는데 기공을 적게 열면서 CO2를 많이 빨아들이면 가뭄에 잘 견디는 거예요. 왜? 물이 적게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다 실험적으로 입증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대기에 CO2가 증가하면은 훨씬 더 가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아까 가뭄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 식의 지금 그걸 지금 요번 기공이 지금 여기가 적게 열리고 빨리 닫고 개수가 줄어드는 게 바로 입증이 됐고 과학적으로 농학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지. 보십시오. 또 거짓말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북극곰이 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부통령 하다가 이 사람이 노벨상까지 탔다는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은 5년 내로 북극의 얼음이 다 사라진다. 그 얼음이 사라지면은 북극에 자라는 북극곰이 다 죽는다.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봐요. 올 3월 달에 내가 받았던 자료예요. 올 3월에 북극빙하 꽉 찼잖아요. 어대적이 사라졌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최근에는 지금 더 지금 많이 있어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거짓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1980년대부터 북극빙하가 좀 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 증가한 거는 빼버리고 무조건 80년대부터 북극빙하가 줄었다. 요 자료 보면은 처음에 80년대부터 좀 줄었어요. 최근에는 봐요. 북극빙하가 지금 소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뒤에 자료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북극곰 숫자가 말이에요. 늘어났어요. 지금 점점 늘어나요. 왜 늘어나느냐? 늘어나는 이유도 있어요. 봐요. 이게 완전히 이게 언론이 사기친 거지요. 1973년도에 북극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덴마크는 왜냐하면 그린랜드가 덴마크 거예요. 이 5개 나라가 북극곰 사냥을 무절제한 사냥을 못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어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아예 사냥을 못해요. 캐나다는 뭐냐? 거기에 사는 이누이족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는 이누이 그 에스키모들 데리고 사냥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엄청 잘한 거지. 이게 지금 이게 그 북극곰의 5개 나라, 요 5개 나라가 맺었던 국제 협약이 있다고. 근데 이게 그 엘고아 같은 사람이 미국의 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맺었던 협약도 모르고 이런 거짓말을 한 거지. 거기다가 최근에 나오는 거 봐요. 북극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겁나가지고 사람도 죽어요 또 이게. 공격을 해요 이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신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단한 수잔 크락이란 이 빅토리아의 이 대학에 있는 이 사람은 이 교수는 이 여자가 어떻게 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어요. 책 썼잖아요. 2019년도에 뭔가 하면 북극곰 재난은 없다. 이 증가하고 또 뭔가 하면은 북극곰이 점점 지금 건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나와요.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아는 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 다른 거 나오는 겁니다. 남극빙하 어떻게 되느냐? 남극도 아주 웃겨요 보면은. 남극이 말이에요. 이게 동쪽이 있고 이 서쪽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좀 눈이 증가하고 눈이 좀 점점 쌓이고 있고 이쪽이 이제 녹아요. 녹는 이유도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가 화산지대예요. 볼케이노예요. 화산이 여기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휴화산이고 활화산도 있어요. 근데 이 활화산 때문에 얼음이 녹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어느 언론도 이야기 안 하죠. 그냥 남극의 얼음이 깨지는 걸 찍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자동차 선전도 하고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세계에 원래 내가 자료인데 보면 지금 세계에 어디에서 활화산이 있느냐? 여기 하나 있잖아요. 저게 바로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활화산이 있다니까요. 화산이 지금 거기다가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남극이 어디 가면은 2개의 판이 만나가지고 지구대로 형성하고 있는. 여기 남쪽하고 동쪽하고 이 서쪽하고가 달라요. 요 2개가 만나가지고 지구대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졸졸이 이게 화산지대예요. 그 이 화산지대 때문에 얼음이 녹고 빙하가 녹는 걸 가지고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고 말해요. 보십시오.
이게 이래 됐어요. 지금 저기에서요. 우리가 빙하를 보면은 육상 빙하가 있고 해빙, 시 아이스가 있는데 이게 시 아이스예요. 쭉 증가했어요. 이렇게 쭉 증가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한번 뻑 떨어지죠. 이게 빙하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때 이제 언론에서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지구에 뭐 남극에 빙하가 다 나와갖고 뭐 난리를 쳤는데 이거 다 저거라니까요. 화산 때문에 빙하는 증가하고 활화산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 팩트예요. 팩트. 이 거짓말은 지금 최근에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 독일에서 우리나라도 가서 우리나라도 세종 기지가 있고 장보고 기지가 있는데 독일에 여기서 관측한대요. 독일에 여기 좀 있는 독일 건데 지금 85년도부터 지금 3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남극은 추워지고 있어요. 근데 남극 추워지고 있다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관측되고 있는데 지금. 추워지는 이유도 있어요. 활동이, 태양의 활동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소빙하기가 지금 온다는데 보십시오. 해수면 지금 이 엘과가 뭐 6m 상승해 가지고 플로리다가 잠기고 뭐 뉴욕이 잠기고 이게 지금 그 불편한 진실인가 뭐 영화 찍어 가지고 책도 보면 그리고 또 이거 뭐예요? 투발루에 나라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이 사람이 글래스고 회의에 설렸고 자기가 바다에 가서 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인구 한 12,000명쯤 돼. 한 동네도 안 되는 거지. 거기에 외무장관이라는 친구가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다가 근데 완전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난리 치니까 구테어스라는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 다음이죠. 이 유엔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전쟁 방지하고 평화 유지가 준대. 안 하잖아요. 북한에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손도 한 번 못 내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번에 봐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지금 뭐 탈레반들한테 그 난리 치는데 유엔은 사라지고 뭔가 하면 여기 가서 말입니다. 여기 인구 12,000명 있는 요런 조그마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가지고 나라가 잠긴다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뭔가 하면은 타임지에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 친다고 표지 모델을 떠왔는데 이 보십시오. 지금 투발루의 면적이 지난 40년 동안 2.6% 면적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논문도 봐요. 논문도 미국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세계적인 논문이에요. 뉴질랜드 학자가 조사 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거짓말을 못하는 건가 하면 위성 사진을 찍는 거죠. 그 위성 사진이 과거부터 다 있는 거죠. 태평양에 해수면 상승해가지고 나라 사라진다고 거짓말해요. 더 웃기는 건 저거예요. 투발루 얘들 무슨 짓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기후변화 광고해가지고 말입니다. 관광 수입 올려가지고 지금 투발루가 나오잖아요. 연평균 10% 성장해요. 경제 성장률 10%예요. 쟤들. 이게 지금 현실이고 팩트예요. 보십시오. 인구가 지금 60년도 2배로 증가했다는데.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은 뉴질랜드로 이민 가겠다고 뻥쳐고 근데 이민 가겠다고 뻥쳐놓고는 왜 인구는 또 왜 증가해요? 나라가 사라진다고. 근데 사람들이 뭔 또 모르고 이제 뭐 뻥치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투발루라는 나라를 알았어요. 이게 뭐 아무도 모르는 나라. 12,000명이 동양 수준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요. 해수면이 2만 년 전, 13,000년 전 이럴 때 빙하기 때 말이에요. 해수면이 낮았다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거죠.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봐십시오. 처음에는 갑자기 많이 얼음이 많이 잘 녹으니까 지금 최근이 뭔가 하면은 가장 적게 녹아 있어요. 적게 증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빙하기 때부터 해가지고 할 때는 엄청나게 증가했지. 지금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그러다가 지난번에 저거 했죠. 앞에 우리 봤죠. 지금부터 6,000년 전, 4,000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 더워가지고 사막이 사라지고 거기에 사람도 살고 했다는 그 홀로세 최적기 있잖아요. 그때가 지금보다도 2도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때 해수면이 더 높았어요. 지금보다도. 우리나라도 그 기록이 나와요. 어디가 기록이 나왔냐? 우리나라에도 경주에까지 바닷물이 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창원 같은 데가 파면은 말이에요. 소금물 나와요. 지금부터 4,000년, 6,000년 전에
그까지 바다였다는 거예요. 해수면이 올라가지고. 지금 다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하고 무관하게 지금 최근에 지난 1901년부터 2010년까지 0.19m 그것도 지금까지 증가한 것 중에 가장 적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 지구는 더웠다가 식었다가 해수면은 증가했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저걸 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유엔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때가 뭔가 막 2m 더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다시 말해가지고 당군 시대 이럴 때 뭔가 경주까지 지금 저기까지 창원 이런 데까지 지금 바닷물이 돌았다는 거죠. 또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 기록이 스웨덴 스톡홀름은 말입니다. 해수면 상승이 아니고 해수면 하강하고 있어요. 저 지역은. 이런 거죠. 뭔가 하면은 해수면 상승 원리가 간단한 게 뭔가 하면은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 게 아니고 물이 더워지면은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어떤 바다는 더워지는 바다가 있고 어떤 바다는 추워지는 바다가 있는 거죠. 스톡홀름 여기 노르웨이도 지금 해수면 떨어지고 있어요. 오슬로에 나온 자료 보면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자료가 지금 보면은 해수면이 지금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얘는 호주 시드니의 포트 데니슨이라고 보면 여기는 조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 증가하는데도 이산화탄소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장이라. 이거 지금 근데 다 속는 거지.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얘들이 뭔가 하면은 기후변화를 뻥을 치다가 이산화탄소가 태풍을 일으키지 않았고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기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특히 1998년도 이후부터 중단되니까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은 바다에 녹아 가지고 바다가 산성으로 변한다. 바다가 산성으로 변한다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아가지고 바다에 산성이 되면은 바다에 여러 가지 이 생물들이 과거에는 pH가 옛날에 산업혁명 전에는 8.2였다가 지금은 8.1인데 미래에는 더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바다에 이 산성 같으면은 우리의 조개 껍질 같은 게 다 녹는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구의 바다가 다 대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이 해양 산성한데 이것도 완전 거짓말인 게 밝혀지는 게 뭔가 하면 보십시오. 지구에서 가장 pH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 있는 데가 바로 여기 훔볼트 해류라 해가지고 바로 여기 페루 옆에 있는 멕시코하고 이쪽에 요 밑에 있죠.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pH가 얼마쯤 되는가 하면은 7.9쯤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pH 한 7.9쯤 될 거다 라고 하니까 내가 두 번째 번역했던 그 책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바로 여기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안초비라고 멸치 같은 거죠. 잡히고 고등어도 잡히고 세계 최대의 황금어장이죠. 왜 그러면은 이게 CO2가 높고 이것이 있는 데가 왜 이것이 황금어장인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바다에도 뭔가 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라요. 우리 대기에 나무가 잘 자라듯이 바다에도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여기가 지금 황금어장이죠. 세계 안초비의 20% 고등어 잘 자라고 또 한번 재밌는 거는 뭐지? 왜 그러면 저기 재밌잖아. 왜 저기는 그러면 CO2가 높으냐? 바로 이 북극에 있던 이 물들이 남극에 있던 물들이 이게 온도가 낮잖아요. 낮으니까 CO2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 녹아 들어가 있던 물이 페루로 통해 가지고 이걸 페루 해류 또는 훔볼트 해류라 그러는데 밑으로 들어가서 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해류에. 그러니까 그 해류가 다른 바다보다도 CO2가 높은 거죠. CO2가 높으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식물들을 잘 자라가지고 세계 최고의 황금어장이 된. 지금 그러고 또 이런 실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은 대기에 CO2가 높으면은 1200ppm까지 올려가지고 실험실 해보니까 더 잘 자라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얘들이 대기에 CO2가 올라가면은 바다가 산성화되고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랬는데 봐요. 여기에다가 CO2 올려놓으니까 가자가 더 커져 버렸고 개도 더 커져 버리고. 지금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딴 일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